제가 지금까지 풍수 컨설팅을 하면서 대략 진짜 거의 10,000단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의 운을 바꿔드린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진짜 재물운과 인연이 멀게 되는 그런 습관을 가진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 중에서도 정말 좋지 못한 습관, 내 삶을 가난하게 만들고 재물운과 진짜 인연이 먼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아주 나쁜 3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공개할 테니 끝까지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 멋지동입니다. 사실 풍수 컨설팅을 한다라는 거, 이거는 단편적인 사주풀이나 운세만을 놓고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즉, 공간과 그 안에서 사는 사람 자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는 이 복합적인 요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더 좀 잘 알 수가 있게 됐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살아있는 내용이 녹여져 있으니까요. 어떤 단순하게 무엇 이거 결과만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잘 좀 끝까지 듣고 삶에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도 달아나고 진짜 나를 가난하고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것, 그 첫 번째는요, 송사입니다. 송사. 단어만 들어도 참 답답하다 싶은 생각이 드시죠? 아마 그런 분들은 송사에 휘말려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송사라고 하는 거 참 저도 법조인의 꿈을 꾸기도 했었는데 이 송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이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이긴 합니다. 진짜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인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운에 대한 측면으로서 봤을 때는 사실 송사 자체는 참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동양고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원천 불우인이라. 즉,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이건 더 우고자인데 이걸 탓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늘 원망하고 이 세상을 탓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책임을 남에게 돌려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부득이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상대가 이렇게 소를 걸어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대응은 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 저도 옆에서 봐오면은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참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송사에는 대부분 화가 섞이게 됩니다. 화가 섞이게 되고 원망이 섞이게 되고 다른 사람은 정말로 나쁜 사람, 나에게 소를 건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1심으로 끝날 것 2심, 3심까지 가가지고 정말 긴 시간 동안 소송 비용은 소송 비용들이 나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나마 승소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마지막 대법원에서 뒤집혀져 버리면은 이 긴 세월 동안 정말 허무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한 돈도 어떤 소송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엄청나게 진짜 많이 나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은 이 송사 좋아하는 분들 치고 절대로 잘 되시는 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당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요, 가급적이면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를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에 이르렀을 때 얻게 되는 그 결과가 진짜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여기서 넓은 마음으로서 대인배로서 그냥 인정하고 포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지를 잘 판단을 해보시면은 뭐가 맞는지를 아마 판단이 서실 겁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저도 이거를 제 삶에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완전 직접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저와 관련돼 있긴 했었습니다. 부동산 이게 중개 매물 중에서도 보면은 그 집을 중개사분들께서 이 매물에 대한 특징을 잘 얘기를 해주고 그걸 잘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그 중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잘 설명을 듣지 못하고 이렇게 덜커덕 계약을 해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덜커덕 계약을 해버려가지고, 근데 계약을 하고 나니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집을 뜯어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어찌 보면 저도 덜 알아보긴 했지만은 또 근데 그거를 될 것처럼 얘기했던 그 중개사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이거를 소송을 걸고 어떻게 하면은 어느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자, 근데 그렇게 소송을 해가지고 설령 그 돈을 받는다 해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수임료는 수임료대로 들 거고요. 물론
받는 이익을 통해서 수입료든 그 성공보수도 준다고 해도 나한테 남는 돈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송수할 상황이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큰 차원에서는 내 인생의 운에 있어서 뭔가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때 참 현명하게 잘 판단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상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좀 더 긴 안목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은 훨씬 더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송사라는 거 여러분들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거 좋아하는 분들도 참 이게 잘 되기 어려운데요. 그게 뭐냐면요, 야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건강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 야식이 좋아하시는 분들, 이것도 참 이게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뭐냐면은 진짜 돈을 막 바리바리 싸들고 진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피나는 노력을 해서 큰 돈을 일고요. 뭐 몇백억 자산 뭐 이렇게 일구신 분들 많으신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요, 참 많으신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막 이게 일이 힘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낮에는 열심히 막 이렇게 하니까 저녁에는 그냥 어쨌든 막 운동할 정신도 없고 그냥 일단 한 잔 털어놓고 또 배달시켜가지고 그냥 족발이나 피자 같은 거 그렇게 먹으면서 오늘 고생한 나를 위한 그 보상이다 생각을 하고 음식을 드시고 또 잠을 주무시고 또 다시 다음날 열심히 일하고 하시는데, 뭐 물론 젊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또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게 어쨌든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제가 두 번째 책에서 그 운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운이라는 것은 차곡차곡 쌓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지금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야식을 내 일생에 딱 한 끼 먹는 거, 이거 한 번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갑자기 뭐 암 걸린다라든지 고혈압 당뇨가 오는 거 절대 아니죠. 근데 이 하루가 쌓여가지고 일주일, 한 달, 1년이 돼버리면은요, 그때부터는 사람에 따라서 몸에 병이 시작이 되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1년이 아니라 10년이 쌓였다, 그럼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그 누구든 간에 강철 위장을 가졌다라고 해도 병이 오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많은 분들 진짜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은 사실 돈이든 뭐 가족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 밑에 가장 먼저 깔려 있는 것은 바로 나의 건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 건강을 가장 해치는 큰 주범이 바로 야식인 겁니다. 이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또 쉬어줘야 되는 것이고, 밤에는 이 위장이 활동을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한국인들은 특히 이 배달의 민족이다 보니까 배달 문화가 발달을 해서 더 많은 그런 질병이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 그 한국인들의 그 질병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 있는 작은 습관이다 보니까 등한시해서 그렇지 정말로 어찌 보면은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겁니다. 이것만 줄이신다고 하면은 일단 돈도 당연히 줄겠죠. 그 식비가 줄게 되는 것이고, 또 건강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나가게 되는 그 병원비도 또 줄이게 되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건강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이 소중한 사람들과의 그 시간 자체, 허비해버리는 그 시간 자체, 병상에 누워있을 시간이 사라지고 가족과 함께 웃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 그것만 생각을 해도 현저하게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점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과학에 대한 부분. 과학적 근거가 무엇이냐, 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그런 분들보다 제가 만나봤던 분들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진짜 잘 사시는 분들, 그리고 성공의 길을 계속해서 가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과학적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그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과학적 근거 말고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확장돼 있는 분들일수록 더 잘 사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맞습니다. 뭐 그것도 틀린 의견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과학이 나쁘다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과학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과학적 근거를 찾고 논리적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 이것이 어찌 보면은 오히려 내가 그 정답지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반론으로서
뒤집어지지 않은 논증된 가설인 겁니다.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어떤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과학적인 무엇이다, 어떤 실험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불변의 진리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현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사고를 하도록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부터, 워낙 어릴 때 5살 때부터 천자문을 배우고 동양의 고전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확실히 열릴 수가 있게 됐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지,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 똑같이 사고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논리적이지 못한 사람이냐, 현실적으로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글쓰기라고 하는 그 논술, 제가 그 논술 한 편을 쓰고 수능 치지 않고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에 입학을 했고요. 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에 입학을 해서도 10년 동안 그 법학 그리고 논리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같으면은 애지간한 어떤 분들보다도 논리적인 사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제가 어느 정도는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가진 사고의 수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과학적인 부분, 어떤 실험 위주의 것들만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으로만 밝혀진 것들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을 때 너무너무 참 단편적인 부분만 본다라는 거죠. 아마 이 이야기는 와닿지 않는 분들 사실 거의 대부분이실 것 같긴 해요. 제가 이런 부분까지 유튜브에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고 자체를 확장을 했을 때 우리가 더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린 것이고, 뭐 이게 와닿지 않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송사, 야식, 그리고 과학적 근거, 이렇게 우리의 삶 그리고 운이라는 것을 깎아먹을 수 있는 측면으로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거긴 한데, 너무 어떤 과학적 논거가 무엇이냐 이것만 가지고 세상에 정과 부를 나누는 것, 그 자체 역시나 편향된 사고일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 점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 삶 속에 있는 행동, 그리고 내 삶 속에 있는 그런 습관, 그리고 내 생각 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들도 다 한 번씩은 내가 의문을 가져보고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더 풍족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그 생각 하나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